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자, 극대와 극소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극값이라고 하고, 얘는 영어로 로컬 밸류라고 해요. 자, 로컬은 뭔가 지역의, 뭐 이런 뜻이잖아. 국부적인 뭐 이런 뜻인 건데, 자,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문 용어로 h가 0보다 큰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 할 때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은 a-h, a 플러스 h인데 여기서 충분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야. 그죠? 상대적 개념인데 자, 우리가 작은 양수대기 놀이를 하면 뭐 상대가 이렇게 0을 갖다가 수십 쪽에 쓰고 1이라고 하면 자,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그거의 10분의 1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요 근처에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전문 용어로는 근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근방에서 fx가 fa보다 같거나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작으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극대값이라고 한다는데 얘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보이자면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A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FA 값이 가장 큰 거인 건데 사실은 등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가도 여기에 이제 A가 되면은 요 점은 이제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A라는 지점에서 위에 뿡 떠 있어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는 A라는 점이 가장 큰 개가 되어버리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내에서는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나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와 같이 구간이 원래 넓은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A에서 우리는 극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최대는 아니죠. 그래서 왜 극값이 로컬 밸류라고 하면 그 지역 내에서 그 가장 같거나 큰 값을 얘기하지 얘가 전체적인 구간 내에서 최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극소의 정의는 그 반대라는 것까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린 이제 미분을 가지고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함수 해석에 도움이 되는 건데, 자,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자, 심지어 불연속인 점에서도 극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값은 미분 가능 여부를 떠나서 더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내에서는 극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극값을 찾는다는 것은 함수 해석이 용이하다. 함수 해석이 용이하다는 건 자연 현상을 관찰하기가 쉽다. 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값을 가질 때 미분 계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눈치를 챘겠지만 배웠고요, 이미. 미분 계수가 지금 얼마였다는 거예요? 0이었다. 근데 이제 미분 계수가 0인 것만으로는 극값을 정의하기가 부족한 것이 앞서 제시했던 예제 x세제곱처럼 자, x세제곱처럼 x가 0일 때는 이제 미분 계수가 0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극값은 아니죠. 증가 상태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자,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상 극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도 극대라고는 했지만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내에서는 근데 좌우에서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얘도 극대이긴 하지만 이런 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다루질 않는다는 거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극대라고 하면 이런 점인데
자,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좌우에서의 부가 바뀐다. 그래서 증감의 상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좀 요렇게 도드라진 극대값만 다루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반대로 자, 음에서 양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 프라임이 0인 점 기준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뭐 요런 이제 극소값의 가지가 되겠지.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극소값이긴 하나. 그러면 평평하게 가는 거는 이제 극대이면서 극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니까. 자, 역시나 이렇게 도드라진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극소값만 다룬다고 봤을 때 프라임이 0이 되는 곳 좌우에서 음수에서 양수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될 거라는 거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정의인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dydx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갈 때 델타 y 오버 델타 x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계수로 정의를 한 건데, 여기 x를 갖다가 시간 t로 바꾸고 y를 이제 x를 썼으니까 x로 대체하면서 수직선상에 위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 변화분의 위치 변화였던 건데, 자, 여기 이제 t로 바꾸면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이 되는 거니까 얘는 조금 이제 바꿔서 쓰면 dx dt로 바꾸는 거니까 수직선 상에 t에서의 순간 속도에 해당되는 정의로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그 어떤 대상이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기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정도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에 관한 함수, 사실은 여기 x는 t에 의존하는 어떤 값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t는 시간인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음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치 함수는 대부분은 이제 이게 연속이지 않으면 막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대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자, 가속도 역시 시간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죠. 자, 그러면 얘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이계도 함수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속도 가속도도 미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속도랑 속력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속력은 오로지 크기만 있고요. 속도는 크기 플러스 방향이 있다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수직선상에 A하고 B라는 위치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갔다 오고가 아니라 갔다 왔을 때 뭐 L이라고 하고 걸린 시간이 이제 T초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자, 속도는 이제 수직선상이 0이고 여기가 L이라고 한다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t로 나누었으니까 속도는 이제 0이 되고요. 자, 속력은 총 움직인 거리가 이제 2L이 되었으니까 2L을 t로 나누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직선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1차원, 좀 말을 어렵게 해서 1차원적인 운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는 건 그냥 x축 양의 방향의 정방향, 반대 방향의 역방향이라고 하고, 만약에 위아래로 있었으면 위로 가는 걸 정방향이라고 하고 아래로 가는 걸 이제 역방향이라고 했겠지. 자, 근데 만약에 그래서 1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도랑 속력의 차이는 오로지 대부분은 속도의 대부분
속도에 그냥 1차원적 운동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속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공간상에서의 움직이는 물체는 아니고 이 평면상에 움직이는 물체 정도는 추가로 더 배운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성분을 나눠서 하는 거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속도 가속도에 한정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요 y 값이 뭐 이제 L이라고 하면 길이, 그 다음에 뭐 S라고 해서 넓이, 여기 V라고 해서 부피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원뿔 뒤집어 놓고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 물이 이제 일정한 속도로 줄줄줄 새어 나가고 있어. 일정한 속도. 그럴 때 높이가 어떻게 감소가 되는지, 그러니까 높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일정하게 물이 빠져나가면 수면이 높을 때는 그 수면의 감소 속도가 적겠지만 물이 만약에 조금 있을 때는 같은 속도로 빠져나가면 이제 단위 시간당 높이가 감소폭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디테일한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으면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